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탈북자가 난민이냐 아니냐, 이건 정말 핵심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세상과 연결하는 조선 인터넷 방송입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60개.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해외에 나와 계시는 탈북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 거주하시고 러시아에도 있고요. 그 외의 국가에도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해외에 나와 계시면 이분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법적인 지위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또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은 난민인가? 난민은 국제사회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민이라면 합법적 보호가 가능한 것이고요. 난민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지위가 부여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신분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그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어떠한 법적 지위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난민법이 있습니다. 국제난민법에 의해서 난민은 어떠한 사람이 난민이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탈북민이 난민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도 어느 지역, 어떤 국가에 체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난민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조건에서 내가 탈북민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왜 어떤 국가에서는 나를 난민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나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난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국제난민법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발생한 사유가 정치적인 사유로 발생했느냐, 정치적인 탄압, 정치적인 박해로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탈출할 수도 있고요. 환경이나 기후의 문제로 탈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거주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오거나 탈출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자들, 인권단체들은 환경에 의한 난민, 기후에 의한 난민,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난민, 가족 간의 재결합을 위한 난민, 정치적인 사유에 의한 난민, 상당히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인권단체는 난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에서는 그렇게 범위를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적인 사유로 발생했을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국으로 송환했을 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처벌과 박해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높은 수준의 처벌과 박해를 받는다면 난민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조건이고요. 또 발생한 사유가 정치적인 탄압, 종교적인 탄압, 이런 것을 피해서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것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학자들이나 인권단체에서는 그 난민의 범위를 넓게 잡으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지만 실질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에서는 좁게, 가능한 난민의 지위를 잘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좁게 잡으려는 경향이 최근에 와서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난민의 심사와 난민 인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인 심사 인정 권한은 그 해당 국가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이 사람이 난민인지 아닌지의 서류를 접수해서 심사하는 것이고요. 심사 결과 난민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해당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절차를 갖고 있고 법을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그런 법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온 분이 또 한국 정부에게 난민지위 심사에 대한 신청서를 내면 한국 정부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근데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을 받으면 다시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다시 내가 난민인지를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만이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유엔 회원 국가로서 유엔 난민 기구에 가입한 그런 국가는 유엔에서도 이 난민의 지위를 심사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UNHCR이라 그러죠. UN 난민 기구가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해당 국가도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난민 지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 나가 있는 UN 난민기구 사무국에서도 난민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난민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국가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도 난민이 되는 것이고요. UN 난민기구가 난민이라고 인정을 해도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법에서 난민, 망명자, 임시보호자와 같은 국제법 그런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난민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시적 보호, 임시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현지 국가에서 이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인권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시보호 조치, 임시보호 조치라는 것을 국제법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난민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보호 조치지만 합법적 지위를 갖고 그 해당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이 임시보호라고 하는 절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탈북민의 경우에는 이 체류 국가, 그 해당 국가의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국제법 관련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국가도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의 입장과 해당 국가의 입장이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데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유엔도 난민이라고 인정하고 그 해당 국가도 난민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다 각자 난민 지위를 인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엔 난민기구의 입장과 해당 국가의 입장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회원 국가의 입장에서 유엔 난민기구가 결정하면 유엔 회원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유엔에서 정한 국제법 관련 규정이 있고 적용 절차가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탈북민이 상당 부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럼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탈북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국제인권법 또 활동가들의 고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탈북자가 난민이냐 아니냐 이건 정말 핵심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부분에 있는 탈북민들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도 가질 수 있고요. 합법적인 결혼도 가능하고요. 적어도 경찰, 공안으로부터 체포되거나 강제 송환당할 위협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법적 신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될 수 있고 언제든 송환될 수 있는 위협 그리고 이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해도 그것을 문제 제기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현재까지 모든 탈북민에 대해서 난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법 체류자라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성착취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강제노동이나 임금을 착취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이런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 경찰에게 그 해당 정부에게 보호 지원을 요청하면 그걸 막아주겠죠. 하지만 경찰에 내가 신고하면 내가 불법적인 신분이어서 나의 신분이 노출돼서 내가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해도 울며 겨자 먹기라고 참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남성 현지 국가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도 탈북민 여성이나 남성이 불법 신분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만 신분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출산한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문제, 합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계속 강제 송환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면 북한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중국으로 올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 체제에 이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중국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유엔 난민기구에 가입을 한 국가이지만, 그러면 중국의 난민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난민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은 유엔 난민기구에 가입해서 베이징에 유엔 난민 사무실이 있지만 중국의 국내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민의 심사에 대한 절차, 난민의 심사를 받아서 심사하고 결정해주는 그런 절차를 중국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민의 신분으로 중국 당국에게 난민 심사를 신청하거나 지위를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아닌 다른 미얀마나 라오스나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해서 상당히 많이, 과거 70년대에 30만 명 이상의 인도 차이나 지역에 있었던 난민들을 수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난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지 않아서 절차상에 그것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지역 국가의 사람들은 난민지위를 부여하는데, 유독 북한 출신 탈북민에게만큼은 그 난민지위 신청 절차까지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 중에 일부는 난민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일부는 난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만 할 뿐 중국 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국경사무소도 난민 지위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국경에 있는 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면 중국 당국이 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은 자체적인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표현으로서 지금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엔을 제외한 많은 국제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심이 된 많은 우리 탈북민 단체들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위, 이 촉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중국 당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해서 탈북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해달라, 인도적인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고, 국제적인 또 북한 이탈 주민 단체들의 인권단체들이 요구가 있고, 유엔도 분명히 그 중에는 난민으로 봐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탈북민은 모두 불법 체류자여서 체포와 송환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와 이미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게 계속해서 촉구해야만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나마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